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내용은 캐드 명령 중에서도 가장 활용 빈도가 높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해치 명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해치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많고 길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제가 천천히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치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 메뉴 상단에서 이쪽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단축키 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해치 명령은. 자, 해치를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뭐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과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원, 그리고 이 두 개의 객체를 대충 연결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제가 만들어서 안에다 그려 놓을게요. 그리시기 전에 줌 엔터, A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스케일 한번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해치라는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예전 버전들은 이 화면 앞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명령 창이 하나 뜨게 됐었는데 이게 캐드 2010인가 11인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상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 명령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쓰던 그 메뉴는 아마 새로운 버전에서는 보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피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영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2013 버전부터는 2010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치를 집어넣고 싶은 영역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영역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영역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점선으로. 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 하실 일은 뭐예요? 자, 여기서 방법은 약간 좀 방법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치를 집어넣으실 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번째 하실 일은 패턴을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패턴. 자, 패턴을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죠. 유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뭐 마음에 드시는 패턴 아무거나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간단하게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패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패턴을 할 거냐, 이쪽에 있는 거는 패턴을 지정을 하시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속성을 지정을 하시는 건데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해치 뭐 트랜스퍼런시 이게 뭐냐면 해치 투명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전 버전들은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색을 이용을 해서 이 두께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두께를 표현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값을 높이면 해치가 약간 투명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해치 패턴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때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치.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앵글. 지금 현재는 약 45도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사용자가 얘를 뭐 45도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변경이 되죠. 즉 얘는 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여기 있는 이 스크롤 버튼을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해치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너무 작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간격을 키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간격이 너무 넓으시면 소수점으로 가시면 돼요. 간격이 작으면 1 이상의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간격이 너무 넓다 이러시면 소수점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et origin이라는 거는 제가 좀 이따 표현을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원점을 재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점을 해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나서 클로즈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해치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치는 들어간 해치 같은 경우에는 해치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해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치 편집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뭐 다른 패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 원에다가요 마우스를 이렇게 맞춰보시면 오리진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어요. 오리진 원점을 요기입니다. 요 기능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점을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해치 앵글은 어떻게 돼요? 저기 지금 보이시죠? 아까 앵글 값 있었죠? 앵글 값을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얘를 회전을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 보이시죠?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다른 곳으로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치를 편집을 하실 때는. 그리고 해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해치를 이렇게 적용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해도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얘를 좀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스플로드로 만약에 깨버리신다. 그러면 얘는 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 객체가 하나씩 전부 다 싹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깨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깨시는 것보다 지우시고 아예 지우신 다음에 다시 해치를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왼쪽에서 지정을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자, 이건 패턴에 관련된 건데 솔리드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는 뭐다? 꽉 채우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 얘는 보이시죠? 예. 색에 일종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그 인면도, 인테리어 도면에서요, 인면도 같은 걸 그릴 때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쓰지는 않고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패턴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상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으로 저장되어 있는 패턴을 끌어다 쓸 때 쓰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패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저 디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 얘는 사용자가 패턴을 따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의 형태로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인의 형태로. 즉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솔리드하고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컬러나 아니면 채우기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패턴하고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틀리게 되죠. 패턴은 다양한 패턴을 쓸 수 있어요. 다양한 패턴을 쓸 수는 있는데 많이 끌어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되게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열었는데 해치가 이 패턴에서 많이 끌어다 쓰시게 되면 되게 무거워져요. 도면 자체가 일단 용량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 밑에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라인 형태로만 패턴, 그러니까 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패턴을 사용자가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의 형태로만 패턴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잠깐 단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패턴보다는 유저 디파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나중에 스케일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패턴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시려면 패턴을 지정을 하시겠죠. 그 밑에 있는 유즈 커런트, 이 컬러가 뭐냐면 제가 레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색이, 이 해치가 들어가는 부분의 색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얘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즉 얘는 해치가 들어가는 이 선의 객체에 대해서 색깔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얘 있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캐드가 좀 이게 좋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용자가 다양한 패턴, 그러니까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쓰지 않죠.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패턴 아니면 유저 디파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패턴을 지정을 하시고 나면 원하는 패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패턴을 고르실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자, 패턴의 지정이 끝났으면 지금 보시는 것좀 되게 넓죠. 패턴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스케일 값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일로 된 상태에서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0.1 주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딱 보기 좋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게 한 가지 단점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간격을 간격을 사용자가 직접 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패턴마다 스케일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패턴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패턴을 넣어보고 거기에 맞는 스케일 값을 사용자가 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 값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작점이 어떤가요?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안 맞죠? 끝점이. 여기 좀 맞춰줘야 되겠다. 자, 이걸 어떻게 맞추시냐면 여기에 있는 set origin. 이 set origin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베이스 포인트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해치의 시작 포인트를 재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t origin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사용 방법은 set origin 버튼 누르시고 시작점 코너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그 코너에서부터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도면이나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 바닥 마감재라든지 벽체 이렇게 마감하실 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띠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중간에 이렇게 딱 잘리고 들어가면 되게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set orig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다 작업이 끝나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엔터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X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전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해치. 이번에는 패턴을 좀 다른 걸 써볼게요. 쭉 내려보면 여기에 돌밑? 이거 보통 마감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얘를 써볼게요. 지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일 때 너무 넓죠. 얘는 0.1일 때 딱 적당한데 얘는 0.1이니까 너무 좁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간격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2를 넣어도 좀 좁죠. 그러면 1.5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1.5 정도가 딱 괜찮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이 안 좋은 게 사용자가 다양한 패턴을 쓸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어떻게 돼요? 각각의 패턴에 맞게 이렇게 스케일 값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구보조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set origin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얘는 맞출 필요가 없죠. 한번 맞춰볼까요? 아래쪽에 맞출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밑변을 그러니까 밑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클로즈 하셔도 되고, 뭐 투명도를 더 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클로즈 하시게 되면 각각의 패턴에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투명도를 줬는데 투명도가 안 보이는 거는 이 시스템 창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Show Hide Transparency라는 게 따로 있어요. 버튼이.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요. 너무 투명하게 줬죠. 제가 얘를 좀 절반만 줄게요. 이 정도 주시면 얘랑 투명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녹화를 켜고 있긴 한데 어때요? 되게 무겁죠.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턴의 약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패턴 있죠. 여기 있는 패턴을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이 패턴을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해치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이 명령은 한 번 줄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지죠, 방법이.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시죠? 요 버튼, 이거 뭐냐면 패턴 복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패턴 복사. 사용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거는 원본. 원본을 이렇게 딱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피크 인터널 포인트라고 물어보죠? 얘를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제가 여기다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있는 패턴을 여기로 바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도 얘도 오리진을 맞추려면 set 오리진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얘를 이쪽에다 넣어야 되겠다. 똑같죠? 해체하신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스 들어가셔서 원본 지정, 대상, 영역 지정. 그러신 다음에 set origin 하셔서 이렇게 영역을 맞추시면 되죠. 그러면 패턴을
아주 쉽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패턴이 2개밖에 안 들어가서 굳이 저걸 복사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해치 같은 경우는 보통 도면 들어가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 많을 때는 한 3, 40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값을 맞추시기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이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패턴을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해치 안에서의 그 패턴에서의 옵션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패턴이 아니고요, 유저 디파인, 즉 사용자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치 집어넣으신 다음에 사용자 설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패턴을 유저 디파인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인이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찍고 나서 자, 여기 봤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패턴을 이용하시게 되면 얘는 스케일이고, 유저 디파인으로 쓰시게 되면 얘는 스페이싱 값이에요. 즉 실제 거리 값이라는 소리죠. 제가 여기다가 20을 주고 그냥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자, 디스트에서 재볼게요. 얘를 깨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충 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보이시죠? 대충 20mm. 제가 아까 해치에서 20이라는 숫자를 줬죠. 이 20이 뭐냐면 이 수평선에서 그 다음 수평선까지 실질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 하다 보면 바닥 타일 마감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충 거의 모든 분들이 그냥 대충 맞추시거든요. 그러면 패턴이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스케일 값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정된 그 공간 안에 타일이 몇 박스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특별한 도면이 아닌 경우에는 이 유저 디파인을 이용해서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기 전에 이 패턴으로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각을 45도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패턴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45도짜리 패턴을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네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 형태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해치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프로퍼티스 옵션 이렇게 눌러보시면 더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더블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림이 네모나게 바뀌었죠. 그물 형태로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이 패턴을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가로 세로 1m짜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크죠. 1m짜리 공간에 한 변의 길이가 100mm짜리, 그러니까 한 150mm? 150mm짜리 타일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어요? 한 변의 길이 15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150, 여기서 여기까지 150. 그리고 앵글은 0도. 지금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긴 했는데 잘 맞기는 하는데 시작점이 잘 안 맞으니까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죠. 셋 오리진 눌러서 시작점을 다시 재지정. 그리고 엔터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타일이 몇 박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도면이나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 마감재를 이제 요새는 뭐 레빗이라든지 다른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CAD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종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이라고. 자, 해치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유저 디파인, 패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패턴은 시스템, 하드웨어 상에 저장되어 있는 걸 빼서 쓰시는 거고,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거를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설명할 때 이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 모니터 좀 그냥 그럴싸하게 키보드도 이렇게 있다. 이게 일종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가 좀 두껍죠.
자, 벽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해치해서 편하게요. 제가 그냥 패턴으로 집어넣을게요. 자, 패턴으로 자, 이 바깥 부분을 찍어 볼게요. 엔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치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옵션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작업을 계속 하는 시스템이라서 여기가 아우터라고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열어보면 다 노멀로 돼 있어요. 노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해치해서 여기가 노멀로 돼 있는 경우에는 자, 패턴을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들어가고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노멀일 경우에.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여기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찍고 엔터를 딱 누르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해치 패턴이. 자, 그래서 해치를 집어넣으실 때는 한 번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 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Normal Iceland Det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아우터 아이슬란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우터로. 아우터라는 거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영역만 해치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아우터. 항상 아예 얘로 지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우터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해치를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해치 같은 경우에는 도면의 가장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업이 다 완료가 되신 상태에서 해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해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해치를 집어넣으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치수기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치수기입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너무 큰가? 자, 해치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만약에 여기를 스트레치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치로 이렇게 사용자가 스트레치로 늘리면 이 해치 패턴이 따라옵니다. 요거는 이제 연관 기능이라 그래서 캐드가 발전하면서 좋아진 건 딱 이거 하나 같아요. 다른 건 너무 무거워서 그닥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캐드에서 이렇게 해치라든지 치수 보조선 제가 치수 기입할 때도 알려드릴 텐데 잠깐 볼게요. 잠깐 먼저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어요. 치수 기입을. 그리고 너무 작네요. 너무 작으니까 제가 치수를 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업데이트를 좀 해놓을게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턴도 해치도 같이 드러나지만 여기에는 치수도 같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캐드가 발전을 해서 좋아진 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도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 이거구나 라는 게 아마 인식이 되실 거고, 해치는 아이고 제가 지워버렸네. 자, 만약에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해치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보시죠? 글씨가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글씨를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해치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해치가 안 들어가게 해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가 작아졌다. 글씨 숫자가 그러면 그 숫자만큼 해치가 채우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기능을 쓰시려면 이 해치 패턴이 익스플로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익스플로드 돼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치는 항상 모든 작업이 끝난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해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 해치에서 찍히지가 않죠. 찍으면 에러 메시지 바로 뜨죠. 딱 찍으면 열려 있어서 그럽니다. 열려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에 해치를 강제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해치하신 다음에 해치하시고 여기 보시면 셀렉트라고 있어요. 셀렉트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제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려 있는 부분은 해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도면을 막 그리다 보면 제가 좀 억지로 그리긴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해치 제가 넣어볼게요. 아, 지금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붙어서 들어가네요. 간격이 너무 좁아도.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열려져 있죠.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열린 부분 같은 경우는 해치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 해치를 이용해서 셀렉트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곧바로 해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해치는 한쪽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해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막아놓고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제가 좀 크게 뚫을게요. 자,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에 해치하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P라인 배웠죠? P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겠죠.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엔드, C하고 엔터 딱 눌러버리시고, 해치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P라인은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치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P라인이라는 거는 그 자체의 기능보다도 이렇게 다른 명령을 쓸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패턴들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도면 그리다 보시면요,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쭉 한번 이렇게 봐보시고, 예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하시고 잘 안 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질문합시다 여기 있죠? 보이시죠? 요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